본사님 들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올 1년 한 해 너무 고생들 많으셨는데, 자, 이제 오늘 또 제 강의도 이제 우리 그 12월 입문 강의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제 우리 등기법을 지금 하고 있죠. 우리 그 지난주에 했던 그 부분이 우리 등기는 그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아마 교재 224쪽 한번 가볼까요? 기본서. 우리 등기는 공동이라는 것은 우리 등기 이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됨으로써 이득 보는 권리자와 손해 보는 의무자가 와서 공동으로 와라 그랬었죠. 근데 우리 성질상 이렇게 의무자가 없든지 그러면 이제 권리자만 남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등기는 우리 공동으로 가서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공정은 우리 등기부에 등기됨으로써 이득을 보는 요 등기 권리자와 손해를 보는 요 등기 의무자가 가서 하는 게 이제 공동인데, 우리 성질상 어떤 등기인데 의무자라는 게 없든지, 또 공동을 하는 이유는 등기 이제 허위 등기, 부실 등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 등기소에서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하는데, 이렇게 판결 등을 통해서 진정성이 확보되면 이렇게 단독으로 와도 등기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제 공동으로 하는 등기는 어떤 거고 단독으로 가서 하는 등기는 어떤 건지 이게 이제 계속 매년 이제 시험이 나오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우리 공동으로 가는 것은 대개 자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었죠. 계약일 때 우리가 이제 민법에 계약들 많이 배우죠. 우리 매매 계약, 뭐 증여 계약 이런 것들 많이 배울 텐데, 전세권 설정 계약, 뭐 저당권 설정 계약, 계약일 때는 공동이고, 자, 계약이 아닐 때는, 그리고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죠. 그럴 때는 단독이다. 이렇게 꼭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은 계약일 때는 청약과 승낙, 이득 보는 손해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질상 의무자가 없든지 이렇게 판결 등을 통해서 진정성이 확보되면, 즉 계약이 아닌 것들은 단독으로 와서 좋다. 그래서 우리가 단독으로 가서 하는 등기가 어떤 것들이냐 해가지고 그 4페이지에 그 판결 부분을 빼고 그 뒷페이지 볼까요? 226페이지에 우리 단독으로 가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조금 복습을 하는 거죠. 단독으로 가서 우리 신청할 수 있는 등기들을 쭉 봤죠. 우리 나중에 우리 신탁 등기도 여기 이제 단독입니다. 나중에 신탁 등기 할 때 이제 배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 대표 선수가 제일 먼저 건물을 세주 짓고 하는 등기가 뭐 있었어요? 소유권, 우리 보존등기죠. 우리 보존등기 할 때 데려갈 사람이 없죠. 보존등기 누구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가서 우리 신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중에서 우리 상속이 있었죠. 그죠? 우리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은 아버지가 사망하는 순간 아들이 넘어왔으니까 단독으로 아들이 가겠죠. 그죠?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도 단독, 권리자만 가니까 단독이다. 공동으로 가야 되면 아버지 무덤에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상속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 이제 법인의 우리 합병이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인이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B라는 법인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점은 합병 등기가 되는 순간 넘어옵니다. 이전 등기가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합병되는 순간 B라는 이 존속 법인 앞으로 이 재산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 존속 법인이 단독으로 가서 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나오면 여러분 꼭 법인의 합병은, 회사의 합병은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회사의 합병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법인의 합병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상속은 사람의 사망이고 회사의 사망이 우리 합병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이 있었죠. 그죠? 우리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는, 수용은 강제적으로 빼는 거죠. 우리 수용은 청약 승낙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우리 싸게 이제 뭐 수용들 하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수용 보상금을 뭐 받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수용에 의한 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우리 단독 신청이다.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 주의할 거 유증이죠. 유증. 그죠? 유증은 유언에 의해서 소유권을 넘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봤는데요. 자,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우리 마담한테 재산을 넘기는 것을 우리가 유증이죠. 그죠? 근데 유증할 때 할아버지는 죽으면 할아버지 자기 유언 집행자를 내세운다고 그랬죠. 내 재산을 요렇게
이렇게 처리해달라 유언 집행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득기는 이 마담에 혼족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상속은 호족 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상속인이 누군지 나타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좋지만 마담은 어디에 나타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수중자가 가서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이 할아버지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이 의무자가 되고 이 수중자인 마담이 권리자가 돼서 유증에 의한 이 소유권 이전에끼는 우리 공동으로 간다. 우리 상속은 단독인데 유증은 공동이다.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꼭 우리 변경 등기에서 우리 표시 변경 등기라고 나오죠, 그죠? 부동산 표시란이 바뀌었다. 이게 뭐가 바뀐 거죠? 그죠? 지목이 바뀌고 우리 등기부는 표제부 갖고 읽고 있었죠. 그래서 지목이 바뀌고 면적이 바뀔 때는 데려갈 사람 없다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 있다고 그랬죠. 등기부에 이름이 나온 사람들을 등기 명의인데 그 사람들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가 바뀐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이름이 안 좋아서 개명을 했다든지, 주소가 이사를 갔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같은 거 상호가 바뀐 거죠.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여러분 이름 바꾸고 주소 바꾸고 회사 상호 바꾸러 등기소 갈 때 누구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단독으로 가서 신청합니다. 근데 우리 권리 변경 느끼 있었죠, 그죠? 권리 변경 느끼는 권리 내용이 바뀐다 그랬었잖아요. 우리 대표 선수로 전세권에서는 우리 전세금이 증감이 있어서 갔다든지, 저당권에서는 은행에서 빌린 요 채권에게 증감이 있어서 갈 때, 요것들은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죠? 전세권, 변경 계약, 저당 채권, 우리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계약을 하잖아요, 은행이 불러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권리 변경에게는 단독 신청이 아니라 계약이니까 그건 공동이다 그러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말소 등기 있었죠, 그죠? 우리 말소 등기는 설정 등기와 권리자 의무자가 바뀌어서 즉 공동으로 가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우리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경우 원인이 세 가지 있다. 혼동이죠, 혼사불명 이렇게 암기했는데, 혼동은 채권 채무가 동일한 자에 기속돼서 하나의 권리가 우리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혼동에 의한 소멸한 말소 등기 잠깐 가볼까요? 자, 우리가 전세권을 우리 지난 시간에 요 말소 등기가 단독 신청이 중요하니까 복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전세권에 설정 등기할 때, 전세권이 이제 발생해서 하는 설정이 있었죠. 우리 설정 등기로 갈 때는 요 전세권자, 요 사람이 권리자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요 사용하고 요 땅을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전세권이 들어가면 사용 수익권을 우리가 전세권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소유자가. 그래서 전세권 설정되면 요 전세권자가 권리자고, 전세권 요 설정자, 요 집주인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의무자가 돼서 공동인데, 근데 전세권이 이제 3년이 끝났어요. 그 존속 기간이 3년이 끝나면 우리 전세권이 이제 소멸하죠, 그죠? 그럼 이 전세권을 뭐 하죠? 이제 말소 등기하죠. 우리 말소 등기는 공동으로 가서 하는 게 원칙이죠. 설정과 말소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가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전세권 이번에 이제 말소 등기되면 요 사용 수익권이 전세권자한테 가니까, 요 집주인한테 가니까 전세권자가 이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니까 요 사람이 이제 말소 등기 의무자가 되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는 의무자가 되고, 거꾸로 이제 집주인이 사용 수익권을 다시 취득하니까 요 전세권 설정자가 이제 등기 권리자가 돼서 우리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는 반대가 돼서 공동으로 하는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우리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사불명, 우리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에 요 말소 등기 있었잖아요. 혼동은 채권 채무가 동일한 자의 기속도 하나의 권리가 사라지는 거죠, 이거죠. 우리 전세권자가 이렇게 전세권을 들어갔다가 이 집을 나중에 전세권자 을이 전세 들어간 집을 사버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을은 소유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의 권리가 민법에서 혼동으로 소멸하죠. 뭐가 소멸하냐면 전세권이 소멸하죠. 왜? 전세권은 용의권이고 이 소유권은 완전 물권이니까. 그럼 자기 전세권이 소멸해서 전세권 말소 등기로 갈 때 우리 전세권자 데려갈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의 말소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망하면 우리 권리 소멸하자라고 특약할 수 있다 그랬었죠. 사망, 소멸,
특약. 예,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이 228쪽 기본서 228쪽에 그 8번에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거죠. 우리 지상권 같은 경우는 여기 자 영구 무한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지상권자야, 네가 살아있는 동안만 존속기간하고 너 사망하면 우리 권리 소멸하자라고 특약할 수 있죠. 근데 지상권자가 죽었어요. 그럼 데려갈 사람 없겠죠? 그래서 우리 사망하면 권리 소멸 특약의 말소 등기는 단독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의무자가 소재 불명돼서 공동으로 갈 수 없어죠. 베트남으로 이제 전세권자가 도망간 거죠. 그럴 때는 법원에 가서 힘을 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시 최고한 다음에 법원에부터 한 4개월 정도 안 나타나면 권리를 제거시킨다는 판결이 나오거든요. 이걸 재권, 권리를 제거시키다는 재권 판결서, 법원이 판결해 줬으니까 이 판결서 들고 가서 우리 단독으로 가서 말소 등기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말소 등기는 공동이 원칙인데 이렇게 혼사 불명, 혼동, 사망, 요 소재 불명 요 사이로 말소 등기로 갈 때는 요 단독으로 가서 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그거 하나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가등기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가등기가 1순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우리 가등기 부분을 등기법 공부할 때는 먼저 가등기를 보여야 됩니다. 왜? 가등기는 매년 시험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등기 절차가 또 중요한데요. 가등기도 우리 권리등기니까 계약을 통해서 우리 가등기 하는 거잖아요. 공동으로 가서 원칙인데 우리 가등기는 물권이 변동되지 않고 예비 등기 있었죠. 그래서 우리 가등기 권리자가 순위만을 확보해서 가등기로 가는 거니까 단독으로 가서 우리 가등기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법이 인정해 줬죠. 우리 가등기는 권리자가 의무자가 내가 바쁘니까 내가 승낙을 해줄 텐데 내가 혼자 가라든지,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의 요 승낙서만 받으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 할 수 있고, 또 승낙을 안 해주면 정식 재판은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가등기는 순위 하나 확보해서 가등기 하는 건데, 그래서 임시 판결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시 판결을 요 가등기에다는 요 가처분 명령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가처분 명령 정본이 나오면 법원이 판결해 주는 거니까 이 명령은 판결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가는 거 조금 이따 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다. 여기 올해 시험이 나왔어요. 그 가처분원은 그 법원이 소재지가 신청인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가서 가등기 요 가처분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 정본 가지고 단독으로 가서 우리 가등기를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또 우리 가등기 행위됐다가 이렇게 소유권 이전 이렇게 가등기가 행해졌다가요. 가등기가 잘못되면 이 가등기를 말소하죠, 그죠? 근데 가등기 말소도 공동이 가서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 법이 이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인정해 주죠. 우리 가등기는 이렇게 가등기부에 이름이 나온 사람을 가등기 명의이다 그래요. 우리 가등기 권리자가 등기부에 이렇게 올라가면 가등기 명의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권리니까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가등기는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이 사람이 포기할 때는 지금 소유자가 되는 것, 나중에 본등기 되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 소유자가 되는 걸 포기하는 거니까 이 사람의 포기 의사를 확인받기 위해서 나중에 이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 같은 것을 요구를 등기시 해줘. 그래서 가등기는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가서 가등기 말소할 수 있고, 또 우리 가등기 의무잖아. 우리 가등기를 우리 갑이 이렇게 가지고 있던 집을 우리 가등기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우리 가등기 권리자고 갑이 가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고, 우리 가등기에서 제3자가 중간에 사갈 수 있다 그랬죠. 제3취득자, 이 사람은 이제 이해관계인데, 요 가등기 의무자나 요 이해관계인은 가등기가 없는 게 좋죠. 왜? 가등기에다가 본등기 되면 자기 권리는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등기 의무자나 그 이해관계인도 우리 가등기는 요 가등기 명의 이 사람 거니까 요 사람의 승낙서만 가져가면 단독으로 가서 우리 가등기 말소할 수 있다. 요 내용이 지금 227페이지 제일 밑에 그 가로 7번에 그 가등기 신청 방법, 그리고 그 228페이지에 그 가등기 말소 방법 단독으로 갈 수 있는 요 네 가지 요 부분들이 올해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네, 이럴 것이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단독으로 가서 신청하는 게 조금 더 들어가 버리면 조금 중요한 파트가 224페이지의 그 판결입니다. 판결.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볼 건데요. 자, 우리 등기는 이렇게 공동으로 가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판결 받아서 판결 이제 법원에서 판결해 주는 거죠. 예,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얘기죠. 자, 이런 겁니다. 우선 자, 우리 갑이 요 집을 을한테 자, 우리 매매 계약을 통해서 요 집을 팔 수가 있죠. 그죠? 요 집에 갑이 요 집을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제 팔 때 이렇게 갑이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겠죠. 보존하게 됐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갑이 파는 사람이니까 매도인이고 우리 사는 사람이니까 매수인이어서 우리 등기는 요 매수인이 등기가 되면 우리 갑 앞으로 이렇게 자, 우리 소유권 됐다.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을이 이제 이득을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 매수인이 우리 등기 권리자가 되고 자,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우리 공동으로 요 소유권 이전 등기 공동으로 와서 등기소에 가서 우리 신청하는 게 원칙이죠. 자, 그래서 우리 잔금까지 매수인이 다 치렀어요. 자, 그래서 등기소에 갔더니 등기소에서 공동으로 해요. 야, 매도인아, 우리 공동으로 한다. 등기소 같이 가자라고 등기해달라고 이렇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더니 자, 우리 매도인이 우리 집 가문에는 연말 연시에는 등기소 가는 게 없대요. 그래서 등기소 가는 협력 의사 표시를 안 해주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멱살잡고 갈 수는 없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매수인이 권리자가 최종적으로 법원에 가서 뭘 구하시냐? 판결을. 법원에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가서 우리 등기를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좀 중요한 것은 이 단독으로 가서 우리 신청할 때 그 판결은 어떤 판결이냐면 다 확정된 판결이 됩니다. 좀 확정이 됐다는 얘기는 더 이상 법원에 가서 여러분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 시점에 따른 분리입니다. 우리가 자, 우리 소송을 그럼 우리 3심이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 확정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항고를 안 하면. 근데 대법원까지 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확정된 판결은 확정된 판결서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판결에 나중에 이제 대립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짜 나오는 거예요. 요 가집행. 가집행이 선고된 판결이거든요. 이것도는 임시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자꾸 뒤집힐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가집행 선고 붙은 판결서를 들고 우리가 등기소에 찾아가면 등기한이 등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않는다는 얘기는 각하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소에 이렇게 판결서 가지고 우리가 등기로를 갈 때는요, 이 판결서뿐만 아니라 이 확정됐다는 증명서까지 등기소에 갖다 줘야만이 등기한이 등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판결 내용이 이렇게 채무자한테 이 사람한테 의무자한테 송달되는지 이 송달 증명서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결 받아서 갈 때는 이 판결서 정본뿐만 아니라 이 확정됐다는 이 확정 증명서까지 증명서까지 요구하더라. 그런데 그 판결 내용이 이렇게 채무자한테 송달되는지 이렇게 송달 증명서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요. 또 이렇게 가집행 선고가 같은 판결이 들어오면 등기하는 등기를 각하시키게 되어 있다. 그거 하나 기억을 해 주시고, 자, 두 번째는 우리 모든 판결은 자, 아까 시점에 따라서는 확정된 판결인데 판결은 내용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법원의 민법도 배울 텐데 우리가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면 요 셋 중에 하나 소송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확정된 판결 안에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이라는 게 있고 형성 판결이라는 게 있고 이행 판결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요거는 우리 뭐냐면 자, 우리 이행 판결은 우리 확정 판결의 이제 종류에 일정한 자, 법률 행위가 존재하는데 매매 계약이 존재하는데 자, 피고가 의무의 이행을 안 해줘서 법원이 이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우리가 무슨 판결이냐면 이행 판결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우리 이행 판결이 뭐냐면 자, 우리 물건을
자, 명도해달라, 인도해달라는 판결이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아까 갑이 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을한테 이 집을 매매 계약을 통해서 팔 수가 있죠. 우리 잔금도 다 치렀는데 등기를 안 해주면 이 등기해달라고, 우리 등기소에 가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무의 이행을 안 해줘서 우리 매수인이 자, 우리 등기소에 가서 이전 늦게 해달라고 이전 늦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해 봤더니 잔금 치료도 맡을 거고 변제기도 맡고 이행해 줘야 되는 기간도 맡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이 나옵니다. 갑은 을한테 이 물건을 매도를 매주차를 명도하라, 인도하라. 요 판결이 뭐냐면 이행 판결이에요. 일정한 법률 행위, 계약이 존재하는데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 이행을 안 해줘서 법원이 이 의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우리가 무슨 판결이냐면 이행 판결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형성 판결이 나오거든요. 자, 형성 판결이라는 것은 이 판결에서, 자, 우리 판결에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판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형성 판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 뭐냐면 이 공유물 분할해달라는 이 공유물 분할 판결 이런 게 나오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형성 판결 이렇게 나면 그 대표 선수가 공유물을 분할해달라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 도로 옆에 갑을병이 이렇게 한 필지를 공동으로 이렇게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갑이 이렇게 토지를 이렇게 분할해서 이 도로 옆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싶어요. 근데 분할은 협의 분할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협의가 서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서로 좋은 땅 찾아내니까 도로 옆에. 그러면 재판상 분할을 부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갑이 원고가 돼가지고 자, 요거를 분할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더니 자, 법원이 판단을 해봤더니 이 토지를 취득하는 공로가 이 순서대로 강화되라는 거죠. 그럼 갑 여기 갖고 을 여기 갖고 병 여기 가죠. 그래서 각각 이 부분을 취득하는 원인이 판결 때문에, 계약회 때문에 취득하는 게 아니라 판결 때문에 취득하잖아요. 그런 판결을 우리가 형성 판결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우리 확인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인 판결은 일정한 법률 상태나 사실관계를 법원이 단순히 확인만 해주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법원이 확인만 해주는 건데 대표적인 확인 판결이 뭐 소유권 확인 판결이나 뭐 친자 확인 판결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우리 옛날에 최동식 사건 있었죠. 우리 친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자, 라지 A도 존재하고 스몰 a도 존재하는데 자, 스몰 a가 라지 A의 친자임을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법원이 우리 이제 머리 염색제 2개 뽑아라, 머리카락 뽑아라.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우리 그 아버지 아들이 맞더라는 거죠. 그러면 스몰 a는 라지 A의 친자임을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법원이 단순히 확인해 주는 확인 판결입니다. 그래서 모든 판결은 이렇게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행 판결, 의무 이행을 명하는 이행 판결, 판결에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나는 형성 판결, 그리고 일정한 사실관계나 법률 상태를 법원이 확인만 해주는 확인 판결입니다. 근데 이 3가지 우리가 판결 중에서 우리 단독으로 가서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이 판결은 지금 확인, 이행, 형성가 중에서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는 판결은 자, 우리 뭐 하냐면 이행 판결이라는 겁니다. 의무 이행을 지금 우리가 명했는데 의무 이행을 지금 의무자가 안 해줘서 그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의무 이행을 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독으로 가서 잘 기억합니다.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이렇게 확정된 판결이고 그 판결은 요 이행 판결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형성 판결과 그죠? 자, 이행 판결만 이렇게 단독이기 때문에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동입니다. 근데 형성 판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형성 판결 중에서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와요. 대표 수수가 뭐냐면 이 공유물을 아까 분할해달라는 공유물 분할 판결이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아까 이렇게 공유물을 분할해달라 이렇게 판결을 받았을 때, 자, 갑은 이 판결을 받는 순간 요 부분의 소유권들을 취득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 부분에 대해서 요 단독으로 가서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잘 주의하세요. 자, 우리서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확정된 이행 판결이다. 그래서 확인과 형성은 공동으로 가서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 중에서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수 있는 형성 판결 하나 있는데 그 대표 선수가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근데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주의할 것이 갑이 지금 원골에서 좋은 땅을 차지해서 승수했죠. 근데 을과 병은 나쁜 땅을 차지해서 패수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패수한 요 피고들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 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승수한 원고뿐만 아니라 요 패수한 피고들도 각자 자기 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가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요, 요거 좀 하다가 말했는데, 우리 이행 판결에서는, 자, 우리 이행 판결에서는 어떤 자만이 갈 수 있냐면 이렇게 승수한 자입니다. 이렇게 승수한 권리자와 매수인과, 자, 우리 승수한 의무자, 매도인도 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아까요, 법원에 가서 이렇게 판결을 받을 때, 자, 우리 아까 소유권 이전에 깨달은 이행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죠. 이 차례 이제 매수인이 권리자고 매도인이 의무자라서 공동으로 갈 때는 대부분 의무자가 안 가니까 매수인이 잔금을 치렀는데 이 매도인이 권리자가 판결받아서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갈 수 있는 사람은 승소한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안 되냐면 패소한 자는 이행 판결에서는 단독으로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판결은 승소한 자의 패소한 자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판결서에는 승소한 자만이 오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패소한 자는 가지 않겠죠, 그죠? 매도인이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거꾸로 이번에는 말이요, 이 권리자가 가지 않고 매수인이 가지 않고 의무자인 매도인도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반대예요. 자, 지금 이 매도인이 이 집을 판 이유가 1가구 3주택이라 요즘처럼 세금 때문에 아주 몸살 날 지경이에요. 그래서 잔금까지 다 치렀어요. 자, 우리 매수인이나 내가 잔금까지 내가 다 치렀으니까 등기소 공동으로 한다. 같이 가자. 그랬더니 매수인이 그래요. 권리자가. 그 고민이 내 고민이래요. 자기 앞으로 오면 자기도 1가구 3주택이야. 그래서 등기소에 등기를 안 가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등기를 가져가라고 나중에 요구하는 것은 이제 민법에서 배울 텐데, 민법의 등기를 인수해 가라는 인수청구권이에요. 인수청구권을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행사했는데 안 갈 때는 요 매도인도 의무자도 여러분이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서 등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잘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갈 때는 이 판결은 확정된 판결이다. 그리고 이행 판결이다. 그래서 이행 판결 받을 때 승소한 권리자인 매수인도 갈 수 있고 승소한 의무자인 매도인도 갈 수 있다. 근데 패소한 자는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판결 중에서 이행 판결만 단독인데 이 공유물을 분할해다는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 그 판결서에 각자 자기 부분 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지분 이전에 단독으로 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 형성 판결에서는 권리자 승소한 원고뿐만 아니라 패소한 피고, 지금 이제 권리자 의무자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는데요. 그 승소한 원고뿐만 아니라 패소한 피고들도 단독으로 가서 판결 받아서 우리 등기를 우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 내용들이 지금 그 교재에 여러분 쭉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잠깐 224페이지 한번 보자. 기본서 224페이지. 자, 그 단독 신청에서 가로 1번 판결에 의한 등기 이렇게 써 있죠. 자, 1번 보세요. 등기 신청 행위는 등기소에 대한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등기 협력 의무자가 임의로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 등기 청구권자는 등기 협력 의무자인 등기 신청의 의사 표시에 가름해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일정한 내용의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등기 협력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서 신청한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입각해서 자, 부동산 등기법은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3조 사항, 부동산 등기법 23조 사항은 단독으로 가서 할 수 있는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등기 절차에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그 승소 이렇게 써 있죠. 패소가 아니라 승소한 권리자와 의무자가 가서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은 이 판결은 2번은 보기 전에 3번 보세요. 먼저 확정된 판결이라고 했죠. 그죠? 3번 조합 23조 사항의 판결은 확정된 판결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 의사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리고 1번 보세요. 이 확정된 이행 판결이라고 되어 있죠. 1번 볼까요? 자, 2번입니다. 2번. 자, 23조 사항의 판결은 의사 표시 내지 의사 진술을 명하는 이행 판결을 의미하고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근데 거기 동그라미 여러분 4번에 보세요. 5번 보세요. 5번. 4번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공유물 분할 판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 그 소송의 당사자는 아까 원고, 피고 불문했죠. 예, 원고, 피고 불문하고 그 확정 판결서를 첨부해서 공유물 분할 절차에 따른 등기를 권리자, 의무자가 가서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입문 과정에서 우리가 등기는 공동의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판결받아서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수가 있다. 그때 그 판결은 확정된 판결로서 이행 판결만 의미한다. 그래서 형성과 확인은 공동인데 형성 판결 중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단독으로 가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행 판결에서는 승소한 자만이 갈 수 있고 패소한 자는 갈 수 없지만 요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을 때는 승소한 원고뿐만 아니라 요 패소한 피고들도 그 판결서 들고 가서 단독으로 가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거를 여러분이 잘 이번 달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판결에 의해서 우리 단독으로 가서 우리 신청하는 등기들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는 공동의 원칙이다. 계약일 때. 근데 예외적으로 계약이 아닌 것들, 우리 뭐 소유권 보존, 상속,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또 확정된 이행 판결 이런 걸 들고 가서 우리가 단독으로 가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이제 우리 등기는 그 공동의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단독이고 이제 제3자들이 가서 하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요거는 우리 기본서 1월 달 볼 때 그때 이제 보고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중요한 거 먼저 가볼게요. 자, 235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235페이지 기본서요. 자, 우리 등기는 공동의 원칙이고 이렇게 판결받아서 단독으로 갈 때 자, 우리 등기소에 우리가 갈 때는 우리 등기는 아무나 오면 등기를 받아주지 않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등기로 갈 때는 서류들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등기소에 갖다 주는 235페이지 보시면 그 이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소에 갈 때 여러들 서류를 갖다 주는데 크게 서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자, 우리가 등기 신청서, 우리 지금은 등기는 다 우리 인터넷으로 등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일로 되어 있어서 이 신청서를 정보라고 표현 나오기도 하고 그냥 등기 신청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자, 우리 신청서와 여러 가지 이제 첨부 정보로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소에 갈 때 서류가 이렇게 신청 정보와 이렇게 첨부 정보로 이렇게 쭉 나눠집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등기법 할 때 쭉
조금 이 첨부 서류를 어떤 등기할 때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되는지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등기법에. 근데 이 부분이 옛날만큼 지금은 무슨 서류할 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기억하고. 자, 요 파트, 요거는 중요해요. 우리가 요건 자주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 우리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랬었죠. 그죠? 그럴 때 우리 등기관은 우리가 요 제출한 요 신청서를 보고 그 내용을 우리가 등기부에 적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를 신청으로 갈 때 우리 신청서에 우리 반드시 기록해야 될 이렇게 필요적, 저기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고요. 너희들이 약속한 거 있으면 적어와라. 등기부에 적어줄게. 이거 이제 임의적 우리 기록사항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적 기록사항도 모든 등기, 모든 일반, 많은 등기들이 있잖아요. 모든 등기에 공통적으로 적는 일반적, 공통적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고요. 우리 강론에서 각각 뭐 전세권이나 저당권 이런 데 더 추가적으로 적는 우리 추가적,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어요. 뭐 추가적, 일반적인지 이런 거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요거는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소에 가져갈 때 이 서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236페이지에 그 가로 3번 잠깐 가볼까요? 등기 신청 정보의 내용 이렇게 써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이제 필요적 기록사항 해가지고 거기 박스가 있죠. 그죠?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필요적. 자, 신청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내용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서 이런 정보가 없으면 필요적 기록사항이 없으면 등기관이 신청 정보 제공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식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등기관이 등기를 거부하게 돼 있어요. 각하하게 돼 있어요. 그 29조 이제 5호에서. 그래서 나중에 요 신청서를 적어할 때 요 필요적 기록사항을 적어야 되는데 요걸 적어하지 않으면 29조 5호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요 필요적 기록사항인지 거기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이 여러분 40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요 그림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4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그 등기 신청서에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제 대부분 사이트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필요적으로 적을 사항들이 그 동그라미 1, 2, 3, 4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에요. 우선 우리가 누가 어디에 있는 부동산을 언제 팔았는지 그런 것들은 등기부에 이제 적혀야 되잖아요. 우리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동산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어디에 있는 물건이 넘어가는지는 등기소에서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이 부동산을 표시할 때 우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예규가 있는데 거기에 그 부동산 소유지를 이게 서울이면 서울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 이렇게 정자를 다 쓰게 돼 있어요. 서울 이렇게 약자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각하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명칭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광주광역시에 광주가 있고 경기도 광주도 있고 그렇죠. 그죠? 명칭이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원 명칭을 전체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면 광역시 다,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이렇게 다 명칭 쓰지 이렇게 서울 이렇게 얕게해서는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언제 넘어가는지 그 등기 원인과 이렇게 날짜를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7년 6월 1일 매매. 그런데 우리가 원인 날짜를 못 적는 등기 하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제일 먼저 봤을 때 우리 소유권 요 보존 등기는 원인은 계약한 건데 누구고 매매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존 등기 양식란에는 이 원인 날짜란이 없어요. 지금 소유권 요 이전 등기니까 이 원인 날짜란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목적 제목 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주의할 건데, 자, 우리 갑이 이 집을 을한테 팔 때, 자, 한 사람한테 팔지 않고 여러 사람한테 팔 수 있거든요. 그죠? 여러 사람한테 팔 때 이제 공동으로, 자, 우리 공동으로 이제 소유하는 우리 형태가 우리 민법에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여기서 보면 되는데, 공유라는 게 나오고, 합의라는 게 나오죠. 네, 우리 공유는 그냥 계약을 통해서 이제 공동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고, 합의는
민법상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 형태가 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는 우리 지분은 누가 얼마씩 이렇게 기억했는지 세금 같은 걸 걷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공유일 때는 공유 지분을 갑이 2분의 1, 을이 얼마인지 이렇게 공유 지분을 신청서나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합유는 지분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이 공유 지분은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공유일 때는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적힙니다. 근데 합유 지분은 처분할 수가 없어요. 조합원들의 지분은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적히지 않고 합유로 취득할 때는 합의인 뜻만 적는다 그래요. 즉 A, B, C 합유 이렇게 되어 있지 A 얼마, B 얼마, C 얼마 지분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합유 지분은 신청서에 적지 않고 등기부에도 적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공유 지분은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나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청서에도 공유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공유 지분을 반드시 적하게 돼 있다. 근데 합유일 때는 합유 지분은 있지만 합유 지분은 사고 팔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신청으로 갈 때는 합의인 뜻 A, B, C 합유 이렇게 적지 합유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 우리 신청서나 등기부에 합유 지분이 기록된다 이렇게 나오면 X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합유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누군지 권리자, 의무자도 이렇게 적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성명, 주소 적고 나중에 주소가 없을 때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를 적거든요. 근데 주민등록번호는 우리 개인들만 있죠. 그죠? 법인이나 외국인 이런 사람들은 회사나 이런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 없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사업자 신고 이런 거 우리 사업할 때는 것처럼 부동산 등기할 때 그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 등록번호를 이렇게 적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등록번호 부여 기관이 누군지 그 부분이 나중에 이제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신청인들의 주소 쓸 때도 역시 서울특별시 이렇게 정자 다 쓰게 돼 있지 약자 서울로 이렇게 적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앞면에서 이제 우리 신청서에 적어갈 필요적 기록사항들이고 요 뒷면에서는 오른쪽에 241쪽 있죠. 거기는 각종 이제 세금 내는 것들 이렇게 쭉 적어가요. 근데 여기서 하나 조금 주의할 것은요. 자, 우리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갈 때 옛날에 그 땅 문서, 집 문서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매매로 지금 소유권이 이전이 넘어가면 우리 매도인이니까 의무자가 되고 우리 매수인이 권리자가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렇다가 우리 이렇게 등기소에서 이제 우리 등기를 다 마치면 우리 저 집에 새로운 권리자가 됐으니까 우리한테 등기소에서 등기자 마치면 새로운 권리증으로서 옛날에는 그 등기 필증 근데 지금은 요 등기필 정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등기필 요 정보라는 것을 우리 권리자들한테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등기를 마치면 당신이 요 집에 권리자가 됐다는 요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요 집을 또 갑이 이제 우리 병한테 나중에 이 집을 팔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이제 거꾸로 요 사람이 이제 뭐가 될까요? 매도인이니까 의무자가 되고 요 사람이 매수인이니까 그래서 권리자가 돼서 이제 공동으로 요 이전했기로 할 때 등기소에서는 아무나 오면 이 집을 팔으면 안 되니까 요 사람이 이 집에 권리자였던 것이지 등기소에서 확인해 줬던 요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우리 등기소에 올 때 제공을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요 등기필 정보가 그거 위에 안 나와 있네요. 우리 교재를 한번 잠깐 가 볼까요? 한번 그 뒤에 또 볼 때 한번 보겠는데 우리 페이지 270 272페이지 아니라 242페이지 잠깐 가보죠. 242쪽 그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 요즘 이제 등기소에서 다 등기 끝나면 요 새로운 권리자들한테 여러분 당신이 저 집의 권리자가 됐어라고 하는 요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우리 권리자들한테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 등기필 정보 안에 그 권리자 부분에 보시면 박철수 이렇게 돼 있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돼 있고 쭉 오다가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과 날짜 2008년 9월 8일 매매 이렇게 써 있죠. 그러고 나서 거기 보면 이제 스티커 부착 기준점에 여러분 등기 마치면 이렇게 스티커가 부착해서 나오는데 이 스티커 할 때 보면 이 부동산에 관한 일련 번호와 우리 보안카드처럼 이 비밀번호 01번부터 50까지 적혀 있는 이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이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새로운 권리자들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매수인이 우리 이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가 병한테 이제 이 집을 팔 때 의무자가 됐으니까 저 사람이 이 집의 권리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무자한테 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 등기필 정보를 서류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청서에 아까 봤던 그 부동산에 아까 일련 번호가 있었죠, 거기. 그리고 비밀번호 50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우리가 신청서에 이렇게 적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기소에 갈 때 우리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등기필 정보는 이렇게 이제 의무자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 이제 현재 병한테 넘어갈 때 의무자가 되겠죠.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보안카드처럼 되어 있던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 적혀 있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신청서에 적어가면 나중에 등기 필증의 제출에 가름해서 지금은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그거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신청인들이 누군지 이런 거 적고 우리 마지막에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기준해가지고 우리 관할 등기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신청서에 필요적 기록사항으로서 우리가 신청서에 적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반드시 신청서에 모든 등기할 때 적어갈 내용들이에요. 이걸 하나라도 빠뜨렸든지 이걸 잘못 적어가면 자 등기관이 등기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식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29조 5번째 사유에서 거부를 합니다. 각하를 시켜버립니다. 자, 요게 지금 이제 그 필요적 기록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여러분 우리 교재 앞에 236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네, 236페이지. 그 밑에 박스 있죠, 그죠? 그 필요적 기록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우선 부동산을 표시해 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부동산을 표시해 갈 때 그 토지 소지 지번 지목 면적 뭐 건물도 소지 지번 건물 번호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이런 거 적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이번에 그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없는 법인 외국인들은 그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 정답으로 나와 있고, 우리 뭐 법인일 때는 그 대표자 성명, 뭐 대리인 때는 그 법무사들의 성명, 주소 이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5번에 아까 등기 원인과 날짜를 적었죠. 근데 아까 원인 날짜를 못 적는 등기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에는 원인 날짜를 못 적고요. 그 다음에 그 등기의 목적 적고 우리 7번째를 주의할까요? 우리 아까 등기필 정보 이거 있죠. 이 등기필 정보를 적어가는데 이 등기필 정보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공동으로 가서 신청한 등기와 이 승소한 등기 의무자입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자, 우리 단독으로 가서 이렇게 신청할 때만 갖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를 적어갈 때는 이 등기필 정보는 공동으로 가서 신청한 등기입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신청한 등기의 반대가 뭐죠? 그렇죠. 우리 단독으로 가서 하는 등기들은 이 등기필 정보를 적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승소한 이 의무자가 신청으로 갔을 때거든요. 자, 이겁니다. 잠시만요. 나중에 여러분 이 등기필 정보가 나오면 의무자를 기억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아까 우리 이 집을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가 병한테 이 집을 팔 수 있었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매도인이니까 의무자고 매수인이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야 되죠. 그때 우리가 이 등기필 정보를 갖다 주는데 우리 한쪽에 안 가면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수가 있다 그랬었죠. 그럴 때
이 승소한 권리자가 판결받느냐 의무자가 판결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지금 등기필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권리자가 가지고 있을까요? 현재는 의무자가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의무자가 가지고 있겠죠. 매도인이. 왜? 매수인은 등기를 마치야 이걸 받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지금 제공하는 건데, 그죠? 등기소에. 그래서 이 승소한 의무자가 판결받아서 등기소에 갈 때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공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승소한 권리자, 매수인이 판결받아서 단독을 할 때는 매수인은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죠. 이런 거 안 주니까 지금 판결받는 거잖아요. 소송을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승소한 거기 지금 그 박스 보세요. 다만 공동신청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럼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적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승소한 의무자라고 되어 있죠. 의무자가 단독 신청해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8번째 관할 등기소를 우리가 표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그 밑에 여러분 박스 보세요. 거기 넓혀보기, 여러분 넓혀보기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자, 거기에 그 등기필 정보다 이런 부분 써 있잖아요. 볼까요? 우리 등기필 정보. 자, 우리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치면 이 등기필 정보라는 걸 작성해서 우리 등기 권리자들한테 준다는 거죠. 아까 갑에서 을로 가면 을한테 이 등기필 정보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2번 볼게요. 이렇게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팔 수 있죠. 그럼 의무자가 되잖아요. 의무자가 돼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요 등기 신청서에 의무자의 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등기냐? 우선 공동으로 가는 등기라고 써 있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요 등기필 정보가 있다. 잠깐 볼게요. 네. 자, 우리 등기필 정보가 조금 이따 볼게요. 요게 나오는데요. 예, 이렇게. 자, 우리가 요 부분입니다. 아까 좀 전에 봤던. 우리가 이제 등기소에 다 끝나면 우리 등기소에서 예를 들어서 갑이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면 보존 등기 돼 있다가 보세요. 을 앞으로 자, 우리 이제 등기소에 매매로 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넘어오면 자, 우리 이제 새로운 권리자가 됐으니까 요 사람한테 이제 요 등기필 정보라는 요 B라는 것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요 을이 역시 우리 병한테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번에 이제 을이 매도인이니까 의무자가 되고, 자, 우리 갑이, 병이 매수이니까 권리자가 돼서 우리 등기소에 갈 때 이 의무자 가지고 있는, 을이 가지고 있는 이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등기필 정보는 권리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등기소에 아까 그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를 하나 적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등기필 정보는 옛날에 이렇게 등기필 권리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었고요. 2008년도에는 아까 봤던 요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던 요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선 우리 등기필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우리 등기소에 제공할 때는 아까 제가요 공동으로 가서 신청하는 등기하고 요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한 등기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공동으로 가서 신청한 등기, 우리 대표 매매, 유증 이런 거 다 공동이고요. 뭐 전세권, 저당권, 설정, 변경, 말소 이런 거 되게 다 공동이거든요. 이럴 때는 요 등기필 정보를 가져갑니다. 근데 우리 단독으로 가서 신청한 등기 있었죠.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 뭐 상속 등기, 뭐 수용, 부동산 표시란, 우리 아까 단독 신청 배웠잖아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이런 등기들은 단독으로 가서 하는 등기니까 의무자가 없습니다.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거 제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등기필 정보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요 여기 중에서 요 승소한, 그죠? 자, 우리 승소한 의무자가 갈 때 잠깐 가보세요. 자, 우리가 등기소에 갈 때 이 부분인데요. 자, 우리 등기는 공동으로 가야 되는데 한쪽에 안 가면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수 있었죠. 그죠? 판결받아서 단독으로 갈 때. 자, 이 권리자가 판결받았느냐, 의무자가 판결받느냐에 따라서 등기소의 이 등기필 정보 제공 여부가 다르다는 거죠. 자, 우리 등기필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 의무자가 가지고 있죠. 권리자는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승소한 권리자가 판결받아서 단독으로 갈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제공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등기 인수 청구를 행사하는데 권리자가 가면 의무자도 판결받아서 넘길 수 있죠. 그죠? 이때 요 승소한 의무자가 판결받아서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등기소에 가지고 와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좀 전에 우리 등기필 정보에서 보세요. 자, 우리 승소한 의무자입니다. 자, 의무자, 아까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등기필 정보 가지고 있겠죠? 그 사람이 단독으로 갈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데 승소한 권리자죠. 예, 승소한 권리자,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판결받아서 등기소에 갈 때는 자기는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등기소에 갈 때 첨부조례 중에서 우리 등기필 정보의 제공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암기할 때는 그냥 공승의 이렇게 암기하면 좋습니다. 공승의 뭐냐면 공동으로 신청할 등기. 그러면 단독으로 가서 하는 등기들은 가져가지 않는다. 그리고 승소한 의무자가 갈 때 가져가지, 승소한 권리자가 갈 때는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예,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37페이지에 그 밑에 박스 있죠. 그죠? 그 박스에 그 2번에 등기필 정보의 2번에 거기 다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다만 세 번째 줄입니다. 등기필 정보는 공동으로 가서 신청한 등기와 승소한 의무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의무자가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때는 그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즉 단독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와 승소한 권리자가 갈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 그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때는 그 공동 신청, 우리 매매 증여 교환, 유증 아까 매매 유증 이런 게 다 공동이죠. 이런 때는 등기필 정보를 가져갑니다. 근데 오른쪽에 단독으로 가서 신청하는 게 있죠. 뭐 상속, 토지 수용, 뭐 소유권 보전,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이런 건 단독이죠. 그죠? 단독이니까 가져가지 않고요. 또 두 번째 보세요. 승소한 의무자가 판결받아서 단독으로 갈 때는 제공하죠. 근데 승소한 권리자가 판결받아서 단독으로 갈 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우리가 신청할 때만 가져줘요. 우리 관공서가 이렇게 촉탁을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자 이런 것들은 관공서들은 본인 여부가 확실하기 때문에 관공서에 촉탁을 하는 등기들은 등기필 정보를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등기필 정보를 우리가 신청서에 적어갈 때 그 등기필 정보는 공동으로 가서 신청한 등기와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갈 때만 제공한다. 그래서 공승의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여기 이제 필요적 기록사항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에 그 238쪽에 보시면 그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임의적은 우리 신청서에 적어갈 것인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맡긴 사항으로서 우리 요거 임의적 기록사항도 우리 신청서에 적어가지 않더라도 그 등기 신청이 부적법한 것은 아닌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임의적 우리 기록사항인지 이 부분은 우리 강론에 볼 때 이런 걸 우리 한번 봤었죠. 강론에서 볼 때요. 우리 필요적 임의적 기록사항을 우리 종합적으로 우리가 적어놓은 내용들이 있죠. 우리 뒤에 잠깐 우리 약지 보이기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암기를 한 것 같은데요. 무슨 약정, 특약 이런 건 임의적이었었고, 우리 지상권에서는 지료, 임차권에서는 임차 보증금, 저당권에서는 이자, 그리고 각종 요 존속 기간이나 변제 기간 이런 것들은
그 등기 신청할 때 우리가 임의적으로 적어갈 사항들입니다. 여러분 그 강론에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이 우리 기본서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냐면 거기에 적혀있는 363페이지 거기에는 그 필요적 기록사항만 적혀있네요. 한번 그렇게 가볼게요. 그냥 363페이지 우리 신청서에 각종 필요적 기록사항, 강론에서 이제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그 첫 번째 등기 종류들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신청 근거 조항은 적는데 원인 날짜는 아까 적지 않았었죠. 그리고 환매 등기할 때는 매매 대금과 계약 비용, 요건 필요적이고 나중에 환매 기간 이런 것은 임의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상권에서는 목적과 범위 이런 것들이 필요적이고 지료, 존속 기간 이런 것들이 임의적이에요. 지상권에서. 그 임의적은 전혀 안 나왔네요. 그리고 지역권에서는 목적 범위와 요역지 표시 이런 것들이 필요적이고, 자 전세권에서는 전세금과 범위, 존속 기간 이런 것들은 전세권에서는 임의적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에서는 차행과 범위가 필요적이고 나중에 임차 보증금 이런 것들은 임의적입니다. 그리고 저당권에서는 채권액과 채무자 이런 게 필요적이고 요 변제기나 이자 이런 것들은 다 임의적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다 필요적 기록사항만 나오는데 우리 신청서에 등기 시험할 때 요거는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은 요 약지 보이기, 무슨 특약, 약정, 지상권의 지료, 임차권에서 보증금, 저당권의 이자, 그 존속 기간이나 변제 기간 이런 것들은 임의적이고 나머지들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등기소에 갈 때 우리가 서류를 갖다 준다. 자, 그 중에서 우리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게 돼 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필요적으로 적할 사항이 있고 임의적이 있더라. 그 필요적 기록사항으로서 우리가 아까 공유일 때 그걸 주의할까요? 공유일 때는 공유 지분이 등기부에 적히니까 반드시 공유 지분을 필요적으로 적한다. 근데 합의일 때는 합의 지분은 사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합의인 뜻만 적지 합의 지분은 적지 않다. 그리고 뭐 예외에 서울특별시로 적지 서울 이렇게 적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강론에서 중요합니다. 강론에서 지금 363페이지에 쭉 필요적 기록사항들을 이제 봤는데 우리 임의적 기록사항, 우리 약지 보이기 요것들은 필요적이 아니라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그리고 우리 이제 신청서에 우리가 옛날에 그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제출했는데 지금은 이제 신청서에 요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이렇게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를 적혀있는 요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신청서에 적어하더라. 그때 우리 등기필 정보는 우리 공동으로 가서 신청하는 등기와 그 다음에 판결받을 때는 승소한 의무자가 판결받아서 단독으로 갈 때는 제공한다. 그래서 공동이 아닌 단독으로 가서 신청한 등기들은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승소한 권리자가 가서 신청으로 갈 때는 제공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고 나머지 조금 더 가져갈 첨부 서류들은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